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당과 지금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그 입장 차이가 드러난 것이죠. 당내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정부 측과도 좀 더 협의를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 이 갈등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니까 옆에서 보면 네. 조마조마하죠. 두 명의 정치인이 한동훈 대표에서 지적을 했죠. 조마조마하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힘 더 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당정 갈등 이거 아닙니다. 한정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어떤 주체 한쪽을 축소시켰죠.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자 그런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오늘 한동훈 대표 또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일각에서 그러시는데 그 일각이 계속 저 대통령실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별로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맨 끝에 제가 당대표잖아요. 앞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이 덜컥덜컥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원내대표 등등과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덜컥 내놓는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나온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인데요. 제가 당대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지금 나온 목소리들을. 자,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합니다. 말 툭툭 던진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견 있는 게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입장차입니다. 옆에서 보면 아주 조마조마해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 내가 당대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 대단합니다, 지금 일단. 자, 그럼요. 이 상황을 놓고 앞에 제가 패널 네 분께 OX 팻말을 미리 좀 준비해 드렸거든요. 이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당정 갈등이 아닌 한정 갈등, 한동훈 대표와 정부 또는 대통령실과 갈등, 한정 갈등이 맞다고 보시면 O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한정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O고 아니면 X입니다. 세 분은 한정 갈등, 한 분만 X, 이건 아니다라는데요. 그러면 제가 네 분의 의견 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최영철 편집위원부터. 지금 다른 분 들어주세요, 의견을. 최영철 편집위원 일단 이거는 한정 갈등이다. 당정이 아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지금 정부와 비슷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원내 사령탑과 원내 정책위에서는 정부 안대로 지금 가서 의사들과 설득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르게 가보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르게 가보자고 하시기 전에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김상훈 정책위원장하고 조금 의논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 의논 안 하고 고위당정협의회 가서 바로 던져버리니까 예. 이게 한덕수 총리도 이게 좀 혼란해서 바로 이게 안 된다고 그 다음날 받아친 거고 대통령실까지 나선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한동훈 대표께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을 이번에 빼먹었다. 그러니까 정당생활 오래 못 하셔보시니까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정 갈등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 예.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정당성에 위기가 오는 거죠. 자신의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께서 지금 정치 초보니까 이 원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이렇게 헛방망이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역시 이거는 한정 갈등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인철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당과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과 뭐 이렇게 갈등이 뭐 되는 상황이 지금 노정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그 의대 정원으로 인한 지금 국민의 어떤 건강 그리고 생명에 좀 직결된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슈를 본인이 생각을 했으면 좀 더 당내에서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 당내에서 뭐 좀 뭐 흔하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특위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도 지금 의사 출신이 4분이나 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윤여한 의원이라든지 4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특위를 한 몇 개를 했지만 특위를 일단 만들면 일단은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당 대내외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당의 의견이 좀 지배학을 하면서 본인 또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과정 없이 하니까 마치 뭐 갑자기 이야기가 툭 나온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은 좀 저는 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홍석준 전 이렇게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약간 전 아까 최영철 편집위원이나 홍석준 전님 비슷한 맥락에 지적을 해주신 건데 뭔가 이거 툭 던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왜 원내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미리 논의해서 뭔가 얘기를 맞추거나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안을 뭐 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이 툭 던졌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경험 부족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경험 부족이 그래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물론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원내 그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다른 분들하고 물론 일부는 의논했을 수 예.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외부에 보여지지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는 특이라든 이런 걸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놓친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경험 부족이라면요 향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저런 모습이나 태도, 어떤 절차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러나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인 건가? 아직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요 유일하게 X, 그러니까 기존에 뭐 그냥 당정 갈등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 서영주 소장님께서는요? 아니요, 뭐 당정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을 장악하지는 못했잖아요. 음. 그러면 당정 갈등은 있을 수 없죠. 그럼 당정 갈등도 그러니까 아니고 한정이 맞는데, 한정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당정이죠. 당하고도 지금 갈등을 맺고 있는 한 당정이라고요? 그렇죠. 아, 연차는- 제 주체가 등장한 겁니까? 당정이 한 몸으로 한동훈 오. 대표가 지금 갈등을 맺고 있잖아요. 연찬에 아. 뭐 우리 자료화면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 권선동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 대통령 권력이 더 강하다. 서열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탑이고 그 밑에니까 말 툭툭 던진다고 해결한대. 말을 똑바로 해라. 툭 던진다. 툭툭이 뭐만 하냐면 태도를 고쳐라. 공손하게. 허리를 더 구부려라.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권선동 의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결국에는 이념한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안들이 연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전체 의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과 한동훈 대표는 맞서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는 이 대결은 한정도 아니고 당정도 아니라 민심 대 윤심의 대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론 그렇죠. 기자들과 익수산번도 이러려고나 시킨 거 아니냐. 내가 당대표다. 예. 나는 이 보수층의 민심을 업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윤심에 권력의 조아릴 사람들은 조아려라. 하지만 나는 국민과 민심 앞에 조아리겠다. 굉장히 고도의 계산된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이거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서 구부리면 이제 더 이상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정치력을 결국에 용산의 출장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권선동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숨도 못 쉬었잖아요. 용산에. 아. 그 김기현 대표한테 숨도 못 쉬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용기를 내서 국민의힘을 자율성을 갖게 하는데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좀 없어 보이지 않냐라는 좀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정 갈등도 아니고 한정 갈등도 아니고 한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보신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신윤영 전 의원님 아까 5 그러니까 한정 갈등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정부 또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 의료 대란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응급실 뺑뺑이로 피해를 보는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보도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은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젠다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63% 지지를 얻은 당 대표라고 하면 당 내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 없이 본인이 정말로 좀 돌출 행동이나 돌발 발언처럼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게 오. 국민들에게는 여당 대표로서 아슬아슬한 모습이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거나 검찰이었을 때는 예. 본인의 개인 플레이를 하거나 본인의 그냥 뜻이 또 그 법무부의 전체 의견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만치 않은 108명의 의원을 끌고 가야 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함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한 달이 지나고서는 여전히 정치인은 아닌 것 같은데 팀플레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혼자 고민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야기하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의 불신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젠다를 던져도 따라오기가 어려운 그런 국회의원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의 그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 듭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마지막에 봤던 영상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반박을 하는 듯하면서 나온 얘기가 저는 63%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대표거든요. 이 얘기 굳이 왜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63%나 지지받으면서 할 말도 못하겠냐 라고 대놓고서는 이제 항변을 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의 본인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한데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딴소리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그런 마음에서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훌륭한 여당의 리더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언론을 대고 좀 깐죽대고 툭툭 던지면서 하는 게 좀 실례나 아니면은 정말 존경하기는 어려운데 라는 좀 소통의 방식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툭툭 던진다는 표현까지 오늘 나왔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뭔가를 툭툭 던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 매주 나오죠. 요즘에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좀 소개해드릴까요? 지지율 조사가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5주차 조사예요. 23%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4%포인트 정도 좀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66. 20% 초반 중반 계속 여기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조금 한 주 전보다 내려갔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이건 지지율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편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평가하냐고 얘기한 이유 중에 쭉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의대 정원 확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중에 한 5% 정도는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지지합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5% 정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이유, 밝힌 이유 중에 여기는 하나, 둘, 두 번째에 의대 정원 확대가 있어요. 이거는 8%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평가의 이유와 부정평가의 이유에 꽤 높은 순위로 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사안인데 각각의 이유가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 요와 관련해서 홍석준 전 의원님 이렇게 되는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편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의대 정원 이슈만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편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이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대선 어떤 그 주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 내년 9월 초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사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퇴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딱 그 정해진
시간적인 어떤 타임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절대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어떤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못하는 부분이 지금 필수 의료라든지 또 지방 의료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완화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역대 정부가 다 이제 의대 정원을 예. 추진을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2월 초에 한다고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 이유가 굉장히 긍정 평가 이유로 굉장히 높게 그렇습니다.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해결을 못하고 이제 그 응급실 어떤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어떤 피로감도 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실질적인 또 피해도 지금 이제 주기 예.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슈가 많고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정부의 어떤 역량의 어떤 부족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예. 부정적인 평가로 예, 나타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시간에 따른 한동훈 대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지나면 더 유리한 이슈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소영주 소장님은 네. 앞에 내용들 참고하셔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일까요? 한동훈 대표 편일까요? 한동훈 대표 편이죠. 오. 결론만 얘기하면 결국에는 아까 그 여론 수치를 보면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같이 의료개혁에 대한 어떤 의대 이슈, 정원 확대가 다 의대 들어가 정원 있어요. 확대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5% 8%를 보면 부정평가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아요. 66%, 60%, 70%, 6, 7%인데 여기에 대한 게 8%포인트고요. 아. 긍정 포인트는 23%의 5%포인트가 의대 정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주 포션 자체가 좀 모주 자체가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대 이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들이 좀 거칠다고 느낍니다. 현재 보면은 이 왜 한동훈 대표에게 시간이 더 편이 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계속해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 시간이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도에 얘기했듯이 의료개혁이 정말 우리를 위한 개혁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요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좌초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레임덕으로서 그 보수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대표로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따져보면 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것들은 아주 해법도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 임시 방편이고 물꼬를 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것인데 이조차도 본인의 대통령의 자존심 때문에 못 받는다. 결국에는 화를 자초한 꼴이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이후에 각각 똑같은 내용이 이유로 들어간 지금 상황입니다. 이 상황까지 전해드렸고요.